대형 종합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는 긴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흰 가운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정숙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뒷모습은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엌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던 그 순하고 얌전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지금 저 여자는 대체 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겁니까?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어딘가로 사라지던 모습. 밤늦게 베란다에서 몰래 하던 전화 통화. 다음 주까지는 꼭 일하고 말하던 그 급박한 목소리. 그리고 오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 병원에 들어서는 며느리를 뒤쫓아온 것입니다. 복도 저 끝에서 흰 가운을 입은 며느리가 한 병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안에는 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우리 아들은, 우리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나 있는 걸까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던 예비 며느리. 그런데 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비밀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전, 박정숙 씨는 아들 준호의 약혼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지 20년.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지 데리고 갈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숙 씨는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어떤 아가씨일까? 우리 아들이 첫눈에 반했다던 그 여자는? 그리고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민지라고 합니다. 어머, 어서 와요. 들어와요. 정숙 씨는 며느리감을 안으로 맞아들이며 은근슬쩍 훑어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수수한 니트에 청바지 차림,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 하나 없이 평범한 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참 소박하게 생겼네. 정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으로 치장하는데 이 아가씨는 참 수수하다고.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민지가 내민 것은 고급스러운 포장이 아니라 동네 시장에서 살 법한 소박한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어머,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민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순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숙 씨는 민지가 점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 취직하기 어렵다던데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어요. 민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투도 조용하고 행동도 차분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아버지랑 둘이 사세요? 아니요.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따로 살아요.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마저 재혼해서 혼자 사는 아이라니. 우리 준호가 이 아이한테 잘해줘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니 민지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민지 씨도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지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민지는 정숙 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세요?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나중에 저도 이렇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다는데 이 아이는 참 다르구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민지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아니에요. 이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제가 할게요. 민지는 익숙한 솜씨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착하구나. 그날 이후로 민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오는 민지. 정숙 씨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뭐 하러 왔어? 어머님이랑 김치 담그고 싶어서요. 저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 배추김치 담가볼까? 네, 가르쳐 주세요. 민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며 정숙 씨는 민지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줬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배추 속에 넣는 거야. 우와, 어머님 손이 정말 빠르세요. 하다 보면 너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네, 열심히 배울게요. 민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과일이 싱싱해 보여요. 그래? 그럼 저거 좀 사올까? 제가 들게요. 어머님은 제 팔 잡으세요. 민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정숙 씨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효자네요. 요즘 보기 드문 착한 며느리예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민지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준호보다 민지를 더 챙길 정도였습니다. 민지야, 오늘 날씨 추운데 이거 입어.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입어.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정숙 씨는 자신의 새 옷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옷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뭘, 당연한 거지. 정숙 씨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지 어때? 뭐가 어때긴. 너무 좋지. 착하고, 순하고, 효심도 깊고. 그쵸? 저도 민지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하고. 그래, 준호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착하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곧 펼쳐질 놀라운 반전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정숙 씨는 민지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민지는 평소처럼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점심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민지야. 민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민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 뒤 설거지를 마친 민지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나온 민지의 모습에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수수하던 민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정돈한 모습. 어머, 민지야. 어디 가니? 아, 어머님.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으로 민지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저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나?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친구 만날 때도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민지가 방문할 때마다 준호가 출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화장을 하고 어딘가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응, 그래. 조심히 다녀와. 처음 한두 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민지가 방문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정숙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나? 그것도 항상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더 이상한 건 민지가 돌아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다녀왔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 걸어서 그래요. 친구랑 재미있었어? 네, 재미있었어요. 민지는 대답은 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우연히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지가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창밖을 내다본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민지가 그 차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차지? 정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 차가 보통 차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고 크기도 컸습니다. 민지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다니? 평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민지였습니다. 차가 있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고급 승용차는 대체 뭡니까? 정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민지 말인데. 왜요? 엄마? 민지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민지가 차 있어? 차요? 아니요, 민지는 차 없어요. 왜요? 아니, 그냥. 오늘 보니까 차를 타더라고. 아, 그거요? 아마 택시 탔나 보죠.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라고? 그런데 왜 저렇게 큰 차가? 정숙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지가 방문할 때마다 준호가 출근하면 화장하고 나가고 그 검은색 차를 타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대체 저 아이가 어디를 가는 걸까? 왜 항상 준호가 없을 때만 나가는 걸까? 그리고 저 차는 대체 누구 거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지가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며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숙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전화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낮고 진지하고 급박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정숙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뭘 처리한다는 거지? 민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직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는다고? 뭘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민지가 베란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정숙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민지야, 누구랑 통화했어? 아, 회사 동료요. 업무 얘기 좀 했어요. 그래? 밤늦게까지 업무 전화가 오네. 네, 요즘 좀 바빠서요. 민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민지가 이중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 우리 준호를 속이는 건 아닐까? 저 고급 차는 대체 누구 거지? 밤늦게. 누구랑 그런 급박한 통화를 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민지가 또 그렇게 나간다면 뒤를 밟아보기로.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가 또다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야. 어서 와. 정숙 씨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겠어. 예상대로 점심을 먹고 준호가 회사로 돌아간 후 민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응, 그래.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요. 금방 올게요. 민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확인할 시간이야. 15분 후, 민지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어머님. 응, 조심히 다녀와. 민지가 현관문을 나서자 정숙 씨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간단한 외투를 걸쳤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아파트 입구에 나갔을 때 정숙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지를 지켜봤습니다. 민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저번에 봤던 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 민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게 뭐야? 기사라도 있는 거야? 정숙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기 저 검은색 차 보이세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상한 눈으로 정숙 씨를 쳐다봤지만 곧 출발했습니다.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지역. 정숙 씨는 창밖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차는 한 대형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민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숙 씨도 택시에서 내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지는 빌딩 로비로 걸어 들어갔고 보안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건 뭐지? 왜 저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빌딩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이곳은 분명 평범한 회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큰 글씨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진그룹. 정숙 씨는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진그룹이라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아닙니까? 설마 민지가 여기서 일하는 건가?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기업 건물에 들어가는 걸까요? 더구나 보안 직원들이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할 정도라면 혹시 민지가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여기 다른 볼일이 있는 건가? 정숙 씨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대체 안에서 뭘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민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품이 있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정숙 씨는 황급히 로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라고? 중소기업 사무직 직원이 무슨 이사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택한 일? 무슨 일을 선택했다는 거야? 두 사람은 로비를 나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저택. 민지와 그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민지 집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민지는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저택이 민지 집이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저 저택이 민지 아버지 집일 수도 있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분명 그럴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민지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라면, 만약 민지가 사실은 재벌집 딸이고 우리 아들을 장난으로.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아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인사도 못 드리고 나갔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정숙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그래, 민지야. 잘 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민지는 대체 누구야? 그날 밤, 정숙 씨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세진그룹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병원, 제약공장, 연구소 등을 운영. 회장은 강철민. 외동딸이 있으며 정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외동딸? 설마 우리 민지가? 아니,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 아닙니까? 하지만 정숙 씨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기사, 세진그룹 빌딩, 공손한 보안 직원들, 이사회 얘기, 고급 저택, 그리고 외동딸. 제발 아니길. 정숙 씨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만약 민지가 정말로 재벌집 딸이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우리 아들과 만난 거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숙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준호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을 때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뭐예요? 민지 말인데. 민지가 정말 중소기업에서 일해?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숙 씨는 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일하고 있어요. 왜요? 민지 부모님은 뭐 하신대?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떤 회사? 준호가 이상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정숙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정숙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세진그룹 빌딩, 고급 저택, 공손한 직원들.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눈에는 이제 민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낼 때, 저 가방. 평범해 보이는데 혹시 명품 아닐까? 민지가 웃을 때. 저 웃음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민지가 전화를 받을 때. 저 전화. 대체 누구한테 온 거지? 그날도 민지는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응. 그래. 정숙 씨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봐야겠어. 민지가 나간 후 정숙 씨는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습니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자 역시나 그 검은색 고급 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지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숙 씨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가 향한 곳은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한 대형 병원. 병원? 왜 병원에? 정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지가 아픈 건가? 아니면 누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는 건가? 민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익숙하게 병원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문에 있던 경비원들이 민지를 보고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저건 뭐지?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로비, 높은 천장, 깨끗한 시설. 이곳은 분명 평범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세진병원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진병원, 세진그룹의 병원? 민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숙 씨도 서둘러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보니 민지가 탄 엘리베이터는 10층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도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층에 도착하자 복도 입구에 소아암 센터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소아암 센터,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환자복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저게 무슨?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중소기업 사무직이라던 민지가 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겁니까? 멀리서 지켜보니 민지는 한 병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준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민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왔어. 많이 좋아졌어. 우리 서준이 정말 잘 이겨내고 있어. 정말요? 그럼 저 퇴원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의사 가온, 민지가 의사란 말인가? 잠시 후 민지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다른 병실들을 방문했습니다. 민지 선생님,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각 병실을 돌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한 미소로, 따뜻한 목소리로.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지가 의사라고? 그럼 왜 중소기업 사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지? 그리고 세진병원이라면 세진그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 민지가 복도 끝에 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패에는 수호암센터 이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실? 정숙 씨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이사라고?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였고, 게다가 이 병원의 이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진그룹과의 관계는? 저 고급 저택은? 그 중년 남성은? 정숙 씨는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우리를 속인 거야. 우리 아들을 속인 거라고. 대체 무슨 이유로? 재미로? 장난으로? 아니면 정숙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거지? 모른다면 우리 아들이 속고 있는 거잖아.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녁 안 하셨어요? 아, 미안해.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려고.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그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 대체 뭘 알고 있는 거니? 엄마한테 말 못할 비밀이 뭐니? 그날 밤, 정숙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민지를 직접 만나야 할까? 아니면 준호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 혼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확히, 확실하게. 정숙 씨는 다시 세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행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해서 정숙 씨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소아암센터 이사실이 어디인가요? 10층입니다. 하지만 예약이 없으시면. 제가 이사님이 아는 사람인데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내해줬습니다. 10층에 올라가서 정숙 씨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소아암센터 이사실 강민지 문패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강민지. 우리 며느리 이름. 이사. 잠시 망설이다가 정숙 씨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로. 민지가 고개를 들었고 정숙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민지야.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내가 의사라는 것도, 이사라는 것도.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거짓말한 거니? 왜 우리를 속인 거야? 민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중소기업 사무직이라고 했잖아.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고. 어머님, 그런데 넌 의사였어. 이 큰 병원의 이사였고. 대체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정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 정체를 숨긴 건 맞아요. 그래서 대체 넌 누구니?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세진그룹 회장 강철민의 외동딸입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세진그룹 회장의 딸? 저 유명한 재벌 그룹의? 세진그룹은 제 아버지가 만든 회사예요. 제약회사로 시작해서 병원, 연구소까지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진짜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소아암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죠. 이사직은 아버지가 억지로 맡긴 거예요.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자리라서 받아들였어요. 정숙 씨는 말없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 신분 때문에 저는 평생 진심 어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이 아니라 세진그룹이라는 간판만 봤어요.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뭔가 목적이 있었죠. 돈이든, 인맥이든, 권력이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강민지라는 한 사람으로. 의사 강민지로. 재벌 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자로요. 그래서 준호한테도 거짓말한 거니?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준호 오빠는 알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말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인지. 하지만 준호 오빠는 달랐어요.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 오빠는 제 신분을 듣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했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강민지라는 사람이 좋은 거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그래서 준호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님께는 제 정체를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어려웠어요. 민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실까봐 무서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신분 때문에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그냥 민지로 봐주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정숙 씨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눈물, 저 떨림, 저 목소리.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진심으로 좋아해요. 제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그리웠는데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엄마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민지는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짓말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을 대했던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정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지가 재벌 딸이라는 사실, 의사이자 이사라는 사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민지의 그 눈물과 진심이었습니다. 민지야. 정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런 이유로. 그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은 채로. 잠시 후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고급 차는, 그 저택은 차는 회사 차예요. 아버지가 억지로 배정한 거고요. 저택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를 가끔 뵈러 가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원룸에 살고 있어요. 혼자서 평범하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후 나가던 이유,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급박한 전화 통화, 환자들 때문이었던 것, 고급 차와 저택,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어머님,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어떻게 보실 건가요? 달라지실 건가요? 정숙 씨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야. 내가 재벌 딸이든 의사든 대통령이든 넌 내 며느리야. 우리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딸처럼 아끼는 아이잖아.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와락 정숙 씨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그래. 이제 울지 마. 눈 붓겠어. 정숙 씨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평범한 집안의 재벌 며느리라니. 하지만 동시에 안심도 됐습니다. 민지가 나쁜 의도로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해서였다는 것. 그런데 민지야.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하면서 다음 주까지 꼭이라고 했던 건 뭐야? 나 그거 듣고 얼마나 의심했는지 알아?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그것까지 들으셨어요? 응.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거.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 민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병원 일이었어요. 환자 일로. 정숙 씨는 민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아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힘든 일이구나.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정숙 씨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거짓말 없이 진심으로. 민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의사가 된 이유를, 소아암 아이들을 치료하는 보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착해서.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지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게 풀렸습니다. 민지의 정체도, 숨긴 이유도.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안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세요? 민지한테서 연락받았어요. 정숙 씨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민지 만나고 왔어. 병원에서.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럼 다 알아. 민지가 누구인지, 왜 숨겼는지. 다 들었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숙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민지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준 내 마음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났더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연하지. 민지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또다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어떤 부담도 없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민지야, 어서 와.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 다 좋아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응, 무릎.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무릎이 아프다는 걸 민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제가 봤어요. 계단 오르실 때 힘들어 하시는 거. 민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파스 붙이면 나아. 어머님. 민지는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정숙 씨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은 준호도 일찍 온대.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지도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10살짜리 환자가 퇴원했어요. 1년 넘게 치료받았는데 이제 완치 판정받았대요. 와, 정말 다행이다. 우리 민지 덕분이네. 정숙 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가 잘 이겨낸 거죠.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준호가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숙 씨가 잠자리에 들 때 무릎이 또 쑤셨습니다. 아, 진짜 나이 먹나 봐. 파스를 붙이고 누웠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릎이 아픈 지 꽤 오래됐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그냥 참고 살자. 뭐 죽지는 않잖아. 정숙 씨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보낸 사람만에는 강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무릎 보호대와 건강보조제,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무릎이 아프신데 말씀 안 하시는 거 알아요. 어머님이 계단 오르실 때, 앉았다 일어나실 때 제가 다 봤어요. 의사로서 보면 어머님은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 제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어머님, 민지 올림. 정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내 무릎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었구나. 그날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택배 받으셨어요? 응, 민지야.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까지. 어머님, 그거 말고요.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수요일? 무슨 일인데? 병원에 같이 가려고요. 어머님 무릎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아니야, 민지야. 괜찮아. 병원은 안 가도 돼. 어머님, 제발요. 의사인 제가 보기에 어머님 무릎은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민지야, 그게 병원비가. 어머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내 돈으로. 어머님, 저는 어머님 딸이에요. 딸이 엄마 병원비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병원에 가주세요. 저 정말 걱정돼요.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해주는 민지. 알았어, 민지야.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착한 아이야. 정말.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가 직접 집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가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세진병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민지야, 여기서 검사 받는 거야? 네, 여기가 시설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정형외과 교수님이 계세요. 병원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민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정숙 씨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병원의 이사라는 사실이.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교수님이 정숙 씨의 무릎을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엑스레이, MRI 등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응, 고마워 민지야. 잠시 후 교수님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고 염증도 심한 상태예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이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얼마나?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민지야, 어머님, 수술 받으세요. 그래야 다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정숙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지의 그 따뜻한 손길, 그 진심 어린 걱정.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친엄마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정숙 씨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민지가 했던 그 급박한 전화 통화. 다음 주까지는 꼭. 그건 병원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수술 준비였던 것입니다. 민지는 그때부터 벌써 시어머니의 무릎 수술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지가 진짜로 숨기고 있던 건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랑과 배려였다는 것을.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후 금요일. 정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가 최고의 교수님들을 다 모셨대요. 준호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고마워, 준호야. 엄마, 그리고. 준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엄마 수술 준비하는 거.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너도 알고 있었어? 네, 민지가 3달 전부터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꼭 검사받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준비했어요. 정숙 씨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지가 혼자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저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기신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준호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지가 시댁에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민지야, 넌 병원 일도 바쁜데.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내일은 제가 쉬기로 했어요. 민지는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서우시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처음이라 더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최고의 교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민지와 준호가 함께 정숙 씨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숙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준호야, 혹시 내가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제가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올게요. 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 씨가 침대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잘 될 거야. 응, 꼭 잘 될 거예요. 수술실 앞 대기실. 민지와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인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민지와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복실에서 정숙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릿한 시야에 민지와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나, 살았니? 네, 어머님. 수술 정말 잘 끝났어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1인실. 창문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지야, 이 병실. 너무 좋은데. 어머님이 편하게 쉬셔야죠.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진그룹 빌딩 앞에서 민지와 함께 있던 그 남자. 아버지,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민지의 아버지, 세진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민입니다. 민지 아버지고요. 강 회장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해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수술 후인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강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민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진짜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민지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벌 회장 앞에서 말입니다. 강 회장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사모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냥 민지 아빠일 뿐입니다. 그 말에 정숙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민지가 모성애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제가 재혼했지만 민지는 새엄마와 잘 지내지 못했죠. 그래서 늘 걱정이었는데. 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민지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사모님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다. 듣고 있으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지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따뜻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씨도 참 좋은 청년이더군요. 강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제 딸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강 회장은 정숙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수술비와 입원비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퇴원 후 요양비입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회복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정숙 씨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모님. 강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진짜 가족의 온기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민지가 사모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세요?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강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민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발 이건 받아주세요. 제 딸을 사랑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도 울고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지야. 강 회장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사모님도, 준호 씨도. 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민지는 정숙 씨의 손과 준호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이 아니라 집밥처럼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민지가 사모님이 이런 음식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정숙 씨는 감동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평범한 가정.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모님,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민지와 준호가 결혼하면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가고 민지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푹 쉬세요. 내일부터 재활 치료 시작해야 해요. 그래, 민지야. 넌 집에 가서 쉬어. 병원 일도 있을 텐데. 아니요. 저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기 있을게요, 엄마. 너희들이. 정숙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소파에서는 민지와 준호가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까? 정숙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매일 병원에 와서 재활을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아야, 민지야. 힘들어.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이 고비만 넘으면 정말로 걸으실 수 있어요.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재활실을 걸었습니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딸처럼. 민지는 전문가의 눈으로 재활을 지도하면서도 딸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응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 정도 속도면 다음 달에는 퇴원하실 수 있어요. 정말? 진짜로? 정숙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어머님. 회복이 정말 빨라요. 재활 치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민지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라는 존재가 정말 그리웠어요. 친구들이 엄마랑 손잡고 학교에 오는 걸 보면 부러웠죠. 생일날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엄마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정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나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준호만 낳고 더는 아이를 못 가져서 늘 아쉬웠는데. 내가 온 거야. 진짜 딸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그 따뜻한 포옹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달 후, 정숙 씨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시장도 혼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 사모님. 완전히 나으셨네요. 시장 상인들이 반가워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정숙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민지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드디어? 네, 어머님.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저희도 서로 확신하니까요. 민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강 회장은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한 결혼식이 좋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 뜻대로 해라. 강 회장은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에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정숙 씨는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강 회장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아버지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지가 이렇게 컸구나. 준호가 앞에서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손을 잡았습니다. 줄에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결합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지야,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사람이다 하고. 내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건 강민지라는 사람 그 자체니까. 평생 사랑할게.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세진그룹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강민지로.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엄마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평생 오빠 곁에서, 어머님 곁에서 살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소아암 센터의 아이들이 축하 영상을 보냈습니다. 민지 선생님, 결혼 축하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그 영상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강 회장이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민지를 사랑해 주셔서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심 어린 악수였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민지와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 엄마도 건강해지셨고,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민지야, 고마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서. 오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준호가 민지를 안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응, 오빠. 우리 함께. 그리고 정숙 씨의 집. 정숙 씨는 혼자 앉아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결혼 사진들. 웃고 있는 민지. 행복한 준호. 함께 있는 가족들. 여보. 당신도 봤죠?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숙 씨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사진 속 민지를 보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왜 숨기는지, 무엇을 감추는지.
하지만 결국 알게 됐습니다. 민지가 숨긴 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정숙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건 평범한 며느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이 다른 사람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마음 아닐까요?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정으로 배려하는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지, 우리 준호, 평생 행복하렴. 정숙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오늘 저녁에 뵈러 갈게요. 제가 음식 만들어 갈게요. 정숙 씨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기다릴게.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사람은 없나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